아내의 눈빛이 어딘가 공허해 보인 적이 있습니까? 밤마다 최선을 다한다고 생각하지만 끝나고 나면 등을 돌리는 아내 남편은 묻습니다. 내가 뭘 더 해야 하지? 정말 노력 부족 때문일까요? 사실 많은 남성들이 열심히 하면서도 실패하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방법이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힘을 더 주고 속도를 높이면 아내가 더 만족할 거라 믿습니다. 그러나 여성의 마음은 정복이 아닌 공감으로 열립니다. 문을 열지 않은 집에 억지로 들어가려 하면 상처만 남습니다. 몇 해 전 상담실에 찾아온 한 남편이 있었습니다. 이정민 씨 50대 중반의 회사원, 그는 말했습니다. 원장님, 저는 정말 열심히 합니다. 하지만 아내는 매번 피곤하다고만 해요. 아내는 옆에서 조용히 눈을 내리깔았습니다. 저는 그 순간 알 수 있었습니다. 문제가 노력의 부족이 아니라 방식의 문제라는 것을 여기서 배울 수 있는 작은 교훈은 명확합니다. 사랑은 힘으로 밀어붙이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두드리는 것에서 시작된다는 것. 방법을 바꾸면 결과도 달라집니다. 이제 우리는 왜 대부분의 남편들이 잘못된 지도를 가지고 있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올바른 지도를 그려야 하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서울 강남 한복판 작은 상담실 25년 넘게 수많은 부부들의 고민을 들어온 차유진 박사는 오늘도 조용히 말을 꺼냅니다. 대한민국 남편 10명 중 9은 아내의 몸을 잘못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잘못된 이해가 부부 관계를 서서히 무너뜨립니다. 차유진 박사는 젊은 시절부터 성의학을 전공하며 수천 명의 부부를 상담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문제는 나이가 아닙니다. 정력이 떨어져서도 아닙니다. 사랑을 표현하는 방식이 틀렸기 때문입니다. 몇 해 전 그는 한 방송 인터뷰에서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남편이 잘못된 방식으로 다가가면 아내는 몸과 마음을 닫습니다. 그리고 그 기억은 쌓이고 쌓여 어느 날 갑자기 깊은 벽이 됩니다. 이 벽을 허물려면 기술보다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마음을 읽고 기다릴 줄 아는 태도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가 상담했던 한 부부의 이야기를 통해 이 경고가 얼마나 중요한지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다음 장에서는 김정우 장군과 윤혜진 부부가 겪은 40년간의 오해를 들어보겠습니다. 김정우 장군은 평생을 군인으로 살아온 강직한 남자였습니다. 퇴역 후에도 품격 있는 생활을 유지하며 모든 면에서 모범적인 남편으로 불렸습니다. 하지만 그가 차유진 박사의 상담실에 오게 된 이유는 단 한 가지 아내 윤혜진 씨의 권유였습니다. 윤혜진 씨는 상담 초반에 눈을 내리깔고 조용히 말을 꺼냈습니다. 원장님, 저는 남편을 존경합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 헌신한 좋은 사람입니다. 하지만 단 한 가지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저는 지난 40년 동안 단 한 번도 잠자리를 즐거워한 적이 없습니다. 생각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하지만 늘 가슴과 그곳만 강하게 자극합니다. 저는 아프고 긴장되지만 그걸 말하면 남편의 마음을 다치게 할까 두려워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결국 연기하는 법을 배웠고 그것이 제 숙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고백은 많은 아내들의 현실을 대변합니다. 겉으로는 웃지만 속으로는 울고 있는 여성들, 사랑이 상처로 바뀌는 순간입니다. 이제 우리는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깊이 들여다봐야 합니다. 다음 장에서는 여성의 몸을 정복의 대상으로 보는 남성들의 오해를 심리학적으로 분석하겠습니다. 많은 남성들은 사랑을 표현할 때 본능적으로 힘과 속도를 떠올립니다. 빠르고 강해야 잘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여성의 마음은 정복이 아니라 교감으로 열립니다.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여성은 신체적 자극보다 정서적 안정감에 먼저 반응합니다.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강한 자극이 들어오면 몸은 방어적으로 굳어지고 쾌감 대신 불안과 긴장을 느끼게 됩니다. 차유진 박사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여성의 몸은 고지가 아닙니다. 정복해야 할 전쟁터가 아니라 섬세하게 가꾸어야 할 정원입니다. 준비되지 않은 정원에 삽을 들이대면 꽃은 피지 못하고 뿌리가 상처를 입습니다. 이 오해는 부부 사이에 보이지 않는 벽을 쌓습니다. 남편은 나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하지만 아내는 점점 더 마음을 닫게 됩니다. 이제 우리는
남성들이 흔히 믿는 성감대의 오해를 살펴볼 차례입니다. 다음 장에서는 대부분의 남편들이 잘못 알고 있는 쾌감의 지도를 공개하겠습니다. 대부분의 남성들은 여성의 성감대가 몇 군데만 있다고 믿습니다. 특히 가슴과 클리토리스만을 집중적으로 공략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성의 몸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차유진 박사는 상담 중 이렇게 말했습니다. 쾌감을 일으키는 신경은 특정 한 점에만 모여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주변을 감싸고 있는 부드러운 영역과 긴장을 풀어주는 움직임이 훨씬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마치 악기를 연주할 때도 한 줄만 튕기지 않고 전체적인 조화를 이루는 것과 같습니다. 실제 상담에서 남편들이 깜짝 놀라는 장면이 있습니다. 아니, 지금까지 저는 중심만 잘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요. 그러면 아내는 조용히 웃으며 대답합니다. 그래서 제가 늘 긴장했나 봐요. 이 오해는 부부의 40% 이상이 겪는 문제라고 합니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올바른 접근을 배워야 하는지를 알아볼 시간입니다. 다음 장에서는 프랑스 성의학자가 전한 특별한 통찰을 소개하겠습니다. 파리의 한 국제성의학 학회, 프랑스의 권위 있는 전문가 피에르 르몽 박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랑의 쾌감은 정상에 오르는 순간에만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정상에 오르기 전의 과정에서 더 큰 기쁨이 싹트죠. 그는 이를 정원 산책에 비유했습니다. 정원의 가장 아름다운 꽃은 출입문 바로 옆에 있지 않습니다. 길을 따라 천천히 걸으며 향기를 맡고 색을 음미할 때 비로소 그 매력을 느낄 수 있습니다.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빠르게 끝내는 것이 아니라 천천히 탐험하며 서로의 감각을 깨워야 합니다. 차유진 박사는 이 말을 상담에 자주 인용합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남편들이 목적지에만 집중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목적지보다 중요한 것은 그곳에 도달하기까지의 여정입니다. 이제 우리는 부부가 자주 하는 잘못된 습관들을 짚어보겠습니다. 다음 장에서는 아내를 멀어지게 하는 3가지 행동을 소개합니다. 차유진 박사가 상담 중 가장 많이 발견하는 것은 반복되는 3가지 습관입니다. 첫째, 너무 빠른 속도 남성은 속도가 빠르면 더 강렬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성의 몸은 준비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급하게 다가오면 몸은 긴장으로 굳어지고 마음은 멀어집니다. 둘째, 강한 압박, 강한 자극이 사랑의 표현이라 믿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아내에게는 통증과 불편함을 남깁니다. 쾌감은 사라지고 몸을 지키려는 방어 반응만 남습니다. 셋째, 대화 부재, 무슨 느낌이 좋은지, 어떤 부분이 불편한지 묻지 않습니다. 대화가 없으면 서로의 마음은 엇갈리고 결국 상처만 남습니다. 한 남편이 상담 중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저는 빠르고 강하게 하는 게 잘하는 줄 알았어요. 그게 제 방식이었는데 아내는 늘 조용했죠. 이제야 왜였는지 알겠습니다. 이 작은 깨달음이 변화를 만듭니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아내의 마음의 문을 열 수 있는지 알아봐야 합니다. 다음 장에서는 새로운 접근법과 그 전제 조건을 소개하겠습니다. 기술을 배우기 전에 먼저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아내가 마음을 열 수 있는 안전한 공간을 만드는 것입니다. 차유진 박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성은 낮 동안의 작은 관심으로도 마음을 열 준비를 합니다. 짧은 대화 한마디 오늘 하루 수고했어 라는 말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다가 손끝이 스치듯 건네는 가벼운 스킨십. 이런 사소한 행동이 심리적 점화제가 됩니다. 상담을 받았던 이재훈 씨 부부의 사례가 있습니다. 이재훈 씨는 하루에 5분만이라도 아내와 눈을 맞추고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아내는 처음엔 어색해했지만 어느 날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는 당신이 옆에 있다는 게 느껴져요. 이처럼 신뢰와 교감이 먼저 쌓여야 기술이 효과를 발휘합니다. 이제 우리는 김정우 장군이 어떻게 각성하고 변화를 결심했는지 들어보겠습니다. 다음 장에서 그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김정우 장군은 상담 중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저는 그동안 제 방식이 옳다고 믿었습니다. 강하게 하면 더 좋을 거라 생각했고 빨리 끝내는 게 배려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깨달았습니다. 아내를 위한 게 아니라 제 안도감을 위한 행동이었음을요.
윤혜진 씨는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40년 동안 한 번도 듣지 못한 남편의 진심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순간 두 사람 사이에 작은 균열이 열렸습니다. 벽이 무너지는 첫걸음이었습니다. 차유진 박사는 부부에게 말했습니다. 이제부터는 기술보다 감각을 배우셔야 합니다. 손끝의 온도, 눈빛의 떨림, 호흡의 속도를 읽는 법을요. 그것이 새로운 출발입니다. 이제 우리는 어떤 방식으로 감각을 깨워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장에서는 부드러운 시작이라는 첫 번째 접근법을 이야기합니다. 첫 단계는 언제나 부드럽게 시작하는 것입니다. 몸을 향한 직접적인 자극이 아니라 마음을 깨우는 접촉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차유진 박사는 상담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성은 긴장을 풀어야만 감각을 느낄 준비를 합니다. 따뜻한 시선 손끝에 가벼운 스침 낮은 목소리로 전하는 안부. 이 모든 것이 심리적 열쇠입니다. 상담 사례 중 이재훈 씨는 이렇게 변화했습니다. 예전에는 바로 중심을 공략했지만 이제는 아내의 손을 살짝 잡고 이야기부터 시작했습니다. 오늘 하루 힘들었지. 당신 덕분에 집이 따뜻해. 그 말에 아내는 미소를 지으며 몸의 긴장을 풀었습니다. 이처럼 부드러운 시작은 문을 여는 첫 번째 열쇠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 다음 단계로 어떻게 감각을 더 섬세하게 확장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장에서는 주변의 길을 걷다라는 두 번째 접근법을 다룹니다. 부드러운 시작으로 마음의 문을 열었다면 이제는 감각을 넓혀야 합니다. 많은 남편들이 중심만을 공략하지만 진짜 쾌감은 그 주변의 길을 천천히 걷는 데서 시작됩니다. 차유진 박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성의 몸은 정원과 같습니다. 길가의 꽃과 풀을 살피듯 주변을 따라가야 합니다. 손끝으로 어깨를 따라 내려오고 팔과 허리를 거쳐 허벅지까지 중심에 다가가기 전 이미 긴장이 풀리고 온몸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실제 상담에서 한 남편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예전에는 바로 목적지로 갔는데 지금은 천천히 돌아가니 아내의 숨소리가 달라졌어요. 이처럼 주변을 천천히 걷는 기술은 단순한 터치가 아니라 심리적 기대감과 신체적 이완을 동시에 불러옵니다. 이제 우리는 이 과정을 더 깊게 만드는 세 번째 접근법을 배워야 합니다. 다음 장에서는 리듬을 맞추다 라는 기술을 소개합니다. 사랑의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서로의 리듬을 맞추는 것입니다. 속도와 강도는 아내의 호흡과 표정에 따라 달라져야 합니다. 차유진 박사는 상담에서 이렇게 조언합니다. 여성의 몸은 신호를 보냅니다. 숨이 깊어지거나 미묘하게 떨릴 때 그때 속도를 살짝 늦추거나 손길을 머물러 주세요. 몸이 아니라 감각을 이끄는 것입니다. 상담 사례 중 박성훈 씨 부부는 이 기술을 적용한 후 관계의 온도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아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는 마치 춤을 추듯 서로를 느껴요. 억지로 끌려가는 느낌이 사라졌어요. 리듬을 맞추는 기술은 단순한 성적 기술이 아닙니다. 서로의 감정과 신체가 조화롭게 연결되는 경험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과정을 어떻게 마무리해야 하는지를 살펴봅니다. 다음 장에서는 여운을 남기다 라는 마무리의 예술을 소개합니다. 사랑의 순간이 끝났다고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여운이 남을 때 관계는 깊어집니다. 차유진 박사는 상담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마무리 후에 포옹 이야기를 나누며 느끼는 온기, 이 작은 행동들이 쾌감을 기억으로 바꾸고 관계를 더욱 단단하게 묶어줍니다. 한 아내는 상담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예전에는 끝나면 남편이 바로 등을 돌렸어요. 그게 더 큰 허전함을 줬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손을 잡아주고 잠시 안아주니 마음까지 채워지는 것 같아요. 여운은 단순히 로맨틱한 제스처가 아닙니다. 심리학적으로도 만족감을 2배 이상 높인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모든 변화를 어떻게 지속할 수 있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다음 장에서는 부부가 함께 할 수 있는 감각 훈련법을 소개합니다. 변화를 일시적인 사건으로 끝내지 않으려면 부부가 함께 감각을 훈련해야 합니다. 차유진 박사는 이렇게 조언합니다. 서로를 만질 때마다 반응을 묻고 느낀 점을 말하세요. 조금 더 천천히 해볼까? 여기서 멈출까? 이런 대화가 쌓이면 몸과 마음은 점점 더 섬세해집니다.
박성훈 씨 부부는 매주 토요일 저녁을 감각 연습 시간으로 정했습니다. 차 한 잔을 마시며 대화를 나누고 짧은 마사지를 해주면서 어떤 느낌인지 말합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이제는 서로의 손길만으로도 어떤 감정이 필요한지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제 남은 것은 마지막 결론입니다. 우리가 이 모든 이야기를 통해 무엇을 배웠는지 정리하며 부부가 더 깊은 사랑을 만드는 길을 함께 모색해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마음의 문을 여는 여정을 함께 걸었습니다. 김정우 장군과 윤혜진 씨의 이야기는 수많은 부부의 모습을 비춥니다. 문제는 나이가 아니었고 열정이 식어서도 아니었습니다. 서로의 마음을 읽고 감각을 존중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차유진 박사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은 몸으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으로 듣고 손끝으로 전하며 눈빛으로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가 합쳐질 때 부부는 비로소 진짜 행복을 느낍니다. 이제 당신의 차례입니다. 작은 관심과 대화에서 시작해보세요. 오늘 밤은 단순한 잠자리가 아닌 새로운 사랑의 장이 될 수 있습니다.